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쟁의나 그 헌법소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죠. 예. 여러 번 판례에서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지금 정면으로 무시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판의 전제가 됐건 헌법재판의 전제가 됐건 간에 국회의 심의 내용, 그 다음에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서의 어떤 그 토론 내용, 언급된 내용, 법률안의 제안 설명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그 다음에 종전에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심지어 검수완박법이라는 사실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분들께서 진지하고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영진 재판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 대리 출석하셨을 때 제가 우리 헌법재판 소장님의 언급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과거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을 때 뭔가 소장님의 좀 입장이나 이런 게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공식적으로 뭐 어떤 다른 뭐 견해를 표명할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라면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도 좀 뭐 하여간 지금 현재 뭐 하시는 바와 같이 고발 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헌법재판소장님의 그 입장에서 그걸 언급하기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있다는 점을 재판관 말씀드립니다. 본인 스스로도 지금 부끄럽다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하신 상황이고 해명을 봐도 이게 가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서 헌법재판소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판사나 검사들도 있고 그렇죠? 또 재판 연구 인력들이나 우리 연구관들이나 관련 직원분들이 전부 다 지금 직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성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번 정부처럼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그리고 헌법을 나서서 파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정권 하에서는 더더욱 이 재판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시간 가기만 기다리면서 수사 결과를 바라보겠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스스로 재판관의 어떤 일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헌재가 헌법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간에 사퇴하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거 김혜옥 재판관님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빌려서라도 헌법재판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한 헌법재판관의 입장이 국민 앞에 정당히 있어야지 이걸 그냥 공수처 수사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소장님도 이걸 다녀가셨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적인 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쟁의나 그 헌법소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죠. 예. 여러 번 판례에서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지금 정면으로 무시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판의 전제가 됐건 헌법재판의 전제가 됐건 간에 국회 심의 내용, 그 다음에 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서의 어떤 그 토론 내용, 언급된 내용, 법률안의 제안 설명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그 다음에 종전의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심지어 검수완박법이라는 사실 실체와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분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표현의 자유 부분이 또 침해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소위 윤석열차 사건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가 지금 무슨 정치적 내용 언급 운운하면서 애초에 카툰의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함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치권 일부에서 이게 표절이다라는 주장,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마팠나 봅니다. 표절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원작자께서 이건 표절이 아니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의 수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언급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어찌됐든 간에 헌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의 그 자유의 중요성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또 국민 주권, 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결정은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